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보죠. 우리가 뭐 지난달 뭐 한 번 봤죠. 추석 때문에. 추석은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자, 뭐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오늘 한 23일 남았을 겁니다. 근데 뭐 많이 남은 거예요. 자, 많이 남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충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는 몇 선이에요? 50선, 지적도 50선. 여기 하면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봐봐요. 자, 문제를 숙제하되 문제를 풀어봤는데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선에서 우리가 다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한 사람은 다 나왔다고 그러고 불합격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문제 자체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와 관련돼서 1번 한번 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 문제 1번의 포인트는 뭘까요? 자, 186조와 187조의 관계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뭐에 별표 하나 놓고 지문으로 우리가 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1차 준비하는 사람은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한 지문이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메모라를 이렇게 한번 써봐요. 1번 186조가 있죠. 186조 뭐예요?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라는 것은 뭘까요? 형식이야. 그래서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187조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죠. 자, 그러면 요거는 187조의 논점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186조와 187조의 관계는 뭘까요? 어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점유 취득 시효는 뭐예요? 사실 상태가 즉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특히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즉시 취득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186조와 7조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봐보죠. 자, 등기를 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법정 저당권의 취득, 법정 동그라미잖아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187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법정 저당권의 취득에 대한 처분, 그때는 등기해 줘야 되는 거야. 민법에서는 그걸 뭐예요? 끝말을 흐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 두셔야 되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시효 취득, 바로 187조의 A조항으로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몇 조죠? 187조죠.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가로 열고 수용시 이렇게 써놔요. 그럼 작년에 수용 등기 시 재결 시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재결 시가 아니라 뭐다? 수용시. 자, 경매는 몇 조죠? 187조. 그러면 경락대금 만납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속기간의 만료일은 용익물건의 소멸 187조로 가죠.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꼭 하나 잡아놔야 됩니다. 자, 확정 판결이 있죠. 자,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뭐예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지죠? 186조.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거죠. 민법에서 우리가 출제됐고. 자, 확인 판결은 몇 조죠? 186조. 자, 186조죠. 그래서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올해 뭐예요? 1번 행태와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은 일단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민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자, 점유취득시는 등기법으로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 점유취득시와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유증과 관련돼서 또 자주 출제돼요. 자, 포괄 유증이 있죠.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특정 유증, 요거 마무리 딱 해달라는 겁니다. 포괄 유증은 몇 조죠? 187조. 뭐하고 같아요? 의미는 상속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정 유증은 몇 조다? 186조. 매매하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이죠.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상속 그러니까 포괄 유증 상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단독. 요거는 공동. 이렇게 착각하기 십상이야.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유공.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그럼 올해 이제 출제 찍어준다면 출제 포인트는 그러면 저희가 메모란에 찍어서 요거 하나 딱 생각편 쳐놓고 자, 형성 판결, 저 공유물 분할 판결,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요거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포괄 유증은 어때?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해봐봐요. 포괄 유증 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란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 포인트 1번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도 궁금해요. 내일 모레 24일 후에 시험을 보는데 요거 출제될지. 근데 출제는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직간접으로 해서 지문으로 들어가서 민법 2.5, 등기법 2.5 출제 예상이 되니까 최소한은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수용은 몇 조죠? 187조. 물건 변동 시점은 수용시. 작년에 재결시 해서 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이제 2번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표제부 행강편잖아요.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부의 구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셈 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보죠. 잡아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자, 메모란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게 뭘까요? 표제부. 요거는 작고, 갖고, 요거는 얼고, 이렇게 우리 메모란을 이렇게 써서 메모를 한번 해봐요.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한다 생각하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1개월이네. 1개월.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죠. 60일이죠. 자, 그 얼고는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 근데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요 60일과 요 표제부 1개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활용해 먹어야죠. 뭐 어제 보니까 자료실에 가니까 뭐 모의고사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러면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 잡아봐요. 다음 중 변경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지목 변경 권리와 사실이.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메모란에 딱 정해놓고 마지막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등기 기록이죠. 등기 기록이란 뭐예요? 또 까먹었다. 얼마 주고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등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죠. 자, 여기에 이제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잡아놨으니까, 요렇게 잡았으면 뭐예요? 요거는 등기부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갖고, 얼고, 뭐예요?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편성이죠. 그럼 등기부는 편성, 거죠. 집합건물은 몇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마지막 최종 점검이거든. 자,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
항상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야 된다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 자,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네.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부본 자료. 자,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 그래? 보조 기억 장치. 27회 대출제가 될 거예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옳고 꼴고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정. 권리정이 뭔데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문을 우리가 실무상 권리정이라고 그러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권리정은 영수증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별표가 3개짜리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가정등기법 제2조에 뭐라고 써놨느냐? 바로 등기 기록이 뭐냐? 그 다음에 자, 등기부가 뭐냐? 편성이죠.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뭐라고 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야. 자, 읽어봐요. 공부가 많이 됐나 봅시다. 읽어봐요. 새로운 그러지 말고 기입등기. 그러면 기입등기란 새롭다.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 보존, 그다음 설정,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존, 설정, 이전은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작성이다. 모든 게 개념에서 우리가 도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등기 기록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이제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갖고는 권리자 탈세 탈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게 친구 딱 잡혀 있으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표제부에 하는 올 수 없는 동그라미. 자,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 확보할 이유가 없죠. 가등기 X.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렇죠. 접수 일자가 사실이야.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접수 일자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접수번호 X 이렇게 적었고,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네요. 자,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부기 등기는 뭐예요?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력은 권리의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추정력 X라는 걸 잡아놓고, 자, 무효 등기 효용과 관련돼서 사실의 등기는 절대적으로 불인정되죠.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효 등기 효용과 관련돼서는 표제부에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그러면 사실이죠.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표제부에 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몇 개야? 5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거 4방 8방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좀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표제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여기에다 줄 서놓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단독.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대의 신청해 줄 수 있고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직권 등기로 가능하다는 거. 이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표제부는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뭐 5점짜리도 맞출 수 있고 2.5점짜리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만약에 자 29회 때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부기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를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주등기죠. 그러면 주등기는 통상 뭘 찾아봐? 표제부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정답은 그러면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 어떤 거 다섯 개인지 말좀. 자, 가등기 X, 그 다음에 접수번호 X, 부기등기 X, 추정력 X,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 X, 그죠? 몇 개? 5개. 사방팔방으로 응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샘플로 돼. 그러니까 이 문제 50문제 정도만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등기법은 어떤 문제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만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표제부 등기에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접수 번호 생각하면 같은 거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그렇게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꼭 한번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 줄 쳐놔봐요.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만약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물건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뭐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딱 2개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메모란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적어서 1 토지라고 적어놔봐요. 토지. 자, 이 건물이라고 적어놓고요.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3가지가 기본이 딱 돼야 돼. 자, 첫 번째 무슨 단위로? 자, 필지 단위로.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가 저 필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천은 등기 대상이죠.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다시 한번 영위권 잡아두시고. 세 번째 그러면 방조제는 어디가 등기돼? 토지에 등기되는 거야. 토지.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야. 그래서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럼 방조제를 대표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또 지목과 관련돼서도 중요해. 방조제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제반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딱 잡아. 그러면 최소한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 생각이 있다면 요 3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되겠죠. 무슨 성을 갖춰야 돼? 정착성을 갖추고, 두 번째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되고, 세 번째 자, 외기 분단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여기 분단성 회자는 무슨 회자예요? 바깥 회자. 안공기와 바깥공기와 차단이 돼야 되겠죠. 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근데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쓸 필요는 없죠. 개방형 축사. 우사의 동사에 우사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게 200이 아닙니다. 100이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태도는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 있어. 자, 1번에다 갖다 붙여보는 연습, 2번, 3번에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요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보자. 첫 번째. 자, 방조제 부대시설 잘라볼래요? 자, 방조제 부대예요, 방조제? 부대죠. 부대는 정착성이 없죠. 걸어 등기 능력이 없다. 같은 농장 개량 시설의 공작물도 결론적으로 정착성이 없죠. 가설 건축물에서 가설 동그라미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X. 아파트 연립주택의 견본주택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구조상 공용 부분 줄쳐놓고 계약상 공용 부분 정리 딱 해놔야죠. 구조상 공용은 복도나 엘리베이터야. 고로 등기 능력이 없고.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계약상 공용 부분은 즉 뭐예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죠. 니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둡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상 공용부는 등기 능력이 있어. 자, 그러면 3번도 결론 X네. 자, 비각이에요. 비석에 비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죠.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지목이 하천 제방인 토지 등기가 되겠죠. 개방형 축사도. 자, 가로 열고 우사 10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A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주유소 캐노피 줄 쳐놔봐요. 캐노피는 어때요? 지붕이 있어요? 주벽이 없어요? 자, 그럼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죠.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낯선 게 하나가 있어. 그 옆에다 점 찍고, 옆에다가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자,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장 참고로서 등기 능력이 있다. 거기까지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면 저희가 메모란에 이제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잡아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요거 특히 조심하고요. 방제되는 토지라는 것. 또 하나는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밑에다 하나 메모란에 하나 써놓을 거나,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자. 자, 계약상 공용부분, 표제부만 두자.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이죠. 1개월이죠.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에 등기는 그러면 결론대로 1개월이야. 그죠? 근데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을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요 옆에다 첫 번째 한번 보자. 자, 계약상 공용부분 뜻 자체는 뜻이 아니라 계약상 공용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옆에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했어. 폐지죠. 폐지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죠. 자, 표제부를 폐지해서 그러면 가구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폐지한 경우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전 등기로 해서 2.5점짜리고 표제부를 폐지했으니까 권리 단절 상태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체 없이는 29회 때 출제가 돼서 요거는 31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에 등기는 요거는 32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둬야 돼. 원래 뜻이 들어가면 뭐에 99.8%는 직권이야. 근데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에 등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규약이 포인트야.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민사특별법과 관련돼서 여기 하나 또 하나 써놔요. 읽어볼 사람들. 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자, 심의 의결사항 몇 분의 3? 4분의 3. 이거 조심해야 돼요. 4분의 3이야. 규약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바뀌었습니다. 3분의 2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와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다. 이러면 틀려. 요거는 뭐예요? 3분의 2. 그래서 요거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3번은 3번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래 발전성이 있어요. 지금 발전성이 없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 지문 문제를 활용만 해먹을 수 있다면 올해 공시법령은 무난하게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더 쉬워. 사실 따지고 보면 등기법이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 시험은 가서 등기보다는 뭐가 사고쳐요? 지적이 사고쳐.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법만 하겠다. 오히려 지적하고 세법 하는 사람은 공시법령 까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더 사고를 친다고. 근데 등기법은 효자 과목이야. 가면 지금 정도만 다 우리가 한 번 이해해 놓으면 등기법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와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몇 번을 가시냐면 4번을 우리가 이제 가보자. 문제 4번. 4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가보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대상 줄 쳐놔봐요. 등기 대상. 등기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할 사항이 있어. 등기할 사항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질까요? 우리 그동안 많이 갈고 닦았잖아.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그럼 저희가 실체법상 등기 사항이 뭐냐? 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뭐냐? 저희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뭘까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필요하고 로자를 생략하니까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야. 그럼 문제 1번에서 벌써 배웠어요. 186조 플러스 점유 취득시효. 이거는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자, 절차법상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용어 정리가 되는 거야. 절차법상의 등기는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임차권을 하나 써봐요. 그럼 임차권은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를 반드시 필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럼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엇은요?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봐요. 포함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안에 있어. 그러면 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야.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럼 임차권은 그럼 한번 해볼까요? 186조 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되는 거야. 그럼 임차권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되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잡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실 거는 이제 아까 봐봐요. 등기할 사항 밑에다 써요. 첫 번째. 등기할 물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물건은 아까 뭐예요? 문제 3번에서 배웠잖아. 토지와 건물. 그렇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 거네.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 거네. 권리 변동.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으로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다 가로 열고 우리가 배웠던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되는 거네. 좀 이따 우리가 문제 5번에다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뭐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이 되거든.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되고 별표 5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가 돼. 그러면 자, 절차법상 권리 변동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럼 메모란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지문에다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켜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 1번을 보죠. 자, 부동산 표시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럼 부동산 표시 특징은 표제부가 생각이 나야 돼. 표제부. 소유권은 갖고, 재산권은 얼고, 지역권은 얼고, 전세권은 얼고, 저당권은 얼고, 권리질권은 얼고죠. 자, 권리질권 자리에다 행간편을 딱 전화요.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지만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채권담보권도 등기가 될 수 있고요.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표제부 갖고 얼구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자, 권리질권 조심해 놓고.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등기는 잘라봐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어때? X.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용이권. 그죠? 법무사에서 이미 박스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이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임차권, 판매권 나오죠. 판매권과 임차권의 공통점은
채권이야, 채권. 채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엇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권리의 상인 아닌 표제부, 즉 사실관계도 포함되죠.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자,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실체법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민법 187조, 요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사항도 있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법상 권리변동. 우리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잘해. 뭐라고? 덕실 변경. 잘해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이 뭐냐?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하도 어쩔 수 없어서 메모란에다 써요. 자, 첫 번째. 자, 보전. 보전이 뭐냐? 두 번째. 자, 설정이 뭐냐? 자, 세 번째. 이전이 뭐냐? 자, 네 번째. 자, 변경이 뭐냐? 자, 요건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자, 처분의 제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멸. 그래서 읽어봐요. 보전,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배신은 안 때리는 게 있어. 보전 등기는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야.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고. 무조건 단독 문제야.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단독 문제로 가능성은 80%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한번 읽어볼래요? 보전 그러면 안 돼. 시험장 가서는. 모든 등기 스타트는 보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처음이죠. 처음 새롭다. 즉 기입 등기네.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전은 그러면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갖고 그러지 말고 소유권. 그래서 보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맞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안 돼.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을 해버려서 등기가 썩해져 버려서 그거 바로 등기가 끝나면 일단 등기는 유예해.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야. 모두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야? 단속 규정. 지금 요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감상을 보면 100% 합격을 해요. 자기가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느냐 못 꺼내느냐 이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보전과 관련돼서 각 거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 설정은 뭘까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제한물권이죠. 그러면 제한물권 설정을 뭐라고 그래? 설정적 승계라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럼 지역권 그럼 설정이라는 단어를 잡았으니까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야 지금.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응용이 되겠네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그러면 기입 등기라는 거네. 그렇죠. 기입 등기.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결론 그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전과 관련돼서 옆에다 써놔요. 자,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라는 거야. 주체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자, 변경은 뭐가 될까요? 객체의 변경이야. 객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으로서 권리 내용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거는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2개 대표 순수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 공통점은
임시 처분이죠.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이라고 써놓고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공통점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은 관공서죠. 대표적인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신청이죠. 그런데 그때는 등기 아니 2호 사유로 각하해.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게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세 문제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제 연결해 보죠. 이전 동그라미.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네요. 자, 그러면 변경은 거기에서 권리의 객체, 내용의 변동. 부기등기 권리가 소멸됐을 때 말소가 포인트야.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야.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야. 정답은 3번.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원시적 후발적 사유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 만약에 전부다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면 말소, 사실적 측면이면 멸실 거죠. 일부라면 원시적 사유는 경정등기, 후발적 사유는 변경등기가 되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은 걸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자, 5번에 처분 제한 줄 서놔봐요. 자,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6번, 5번 앞에다 특약 X라고 써요.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할 수 없어. 계약으로도 할 수 없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특약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가압류 가처분이거든.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법원. 그래서 법원, 관공서, 적탁, 적탁이. 그러면 등기소로 가면 신청이죠. 그래서 2호 사유로 각하게 돼. 그래서 자, 5번과 관련돼서 딱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잡아야 돼요. 자, 6번과 관련돼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기가 요게 세 문제짜리야. 세 문제짜리. 엄청나게 1444개 지문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봐요. 자, 메모란에다 한번 보고 써봐요. 저희가. 자, 수업시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수업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용의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 뭐죠? 항상 문제를 풀 때 아까 우리 등기부는 몇 종류? 토지와 건물. 그죠? 그럼 일부 정보가 나올 때는 일부 정보를 확인해 놓고, 자, 일부 앞에 뭐 부동산이 붙어 있는지, 일부 권리가 붙어 있는지, 이걸 따져야 돼.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죠, 지분. 이걸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 용의문과는 사용수익이죠. 일부 부동산 일부 되죠. 오케이.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오케이. 그렇죠. 자, 요거는 뭐예요? X. 요거는 O.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고를 최초로 가서니까 부동산 일부는 안 돼. 부동산 전부 X,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부동산 일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요거와 관련돼서 용의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전부 되고 일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용의물건끼리는 원칙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단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어. 요역지는 전부, 성역지는 전부 일부죠.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요역지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요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예요. 도면 첨부.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분이 나올 때는 아무 지분이 나올 때는 자, 공유 지분이 나오는지 합의 지분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합의 지분은 안 되죠. 하고만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과 합의 지분도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여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유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합의 지분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를 꼭. 근데 용인 물건은 볼 필요도 없어.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여기에 최소한 3문제짜리야. 작년에 2문제가 출제됐거든. 직간접으로. 올해는 요 합병과 관련돼서 출제가 또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자, 그러면 저당권 줄쳐놔 봐요. 저당권부터 먼저 잡아. 저당권은 여기 처분 권능이 있죠? 네.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돼, 안 돼? 안 돼.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네.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저당권 줄쳐놔 봐요. 앞에는 토지 지분이죠. 지분이 포인트야. 자, 그러면 지상권 줄쳐놔 봐요. 토지 일부 되죠? 요때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그렇죠? 전세권이 나올 때는 전세권은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토지 일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해요. 전세권은 뭐예요? 두 종류가 있어.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자, 건물 전세권은 우리 전세권의 전소 기간과 관련돼서 최장기 10년이죠. 최단기 1년. 1년은 어디만? 건물에 한해서만. 그러면 법정 경시는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 법률 규정이죠. 몇 조죠? 187조. 이렇게 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자기가 이걸 도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6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어야 돼. 활용만 해 먹으면 등기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활용을 못 해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머리 워밍업을 했으니까 7번은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